김경비님, 또 이러고 계신 겁니까? 관리소장이 경비실 문을 세게 닫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김경비는 작은 노트에 펜을 굴리며 글을 쓰던 중이었다.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금세 시선을 다시 노트로 돌렸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걸 적으시길래 근무 중에 계속 글을 쓰시는 거죠? 여긴 문학 카페가 아니라 아파트입니다. 경비원이라면 근무 시간에 제대로 서 있으셔야죠. 관리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김경비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조금의 당황스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소장님. 잠깐 쉬는 시간이라서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쉬는 시간, 그동안 주민들이 CCTV 화면도 확인하러 오고 분실물도 물어보러 오는 걸 못 보셨습니까? 이건 근무 태만이에요. 관리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를 집어들었다. 낡고 빛바랜 노트 표지 위에는 손때가 묻어 있었다. 그는 노트를 펼쳐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게 다 뭡니까? 이런 시 쓰고 소설 같은 거 적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글로 돈이라도 벌겠어요? 김경비는 차분히 대답했다. 소장님, 그저 제 작은 습관일 뿐입니다. 쓸데없는 일이라면 죄송합니다만 저한텐 소중한 기록입니다. 소중, 그런 기록으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현실을 좀 보세요. 경비원으로 돈 버는 것도 힘든 마당에 이런 글로 시간을 낭비하다니. 관리소장은 노트를 탁자 위에 내던지듯 내려놓고는 한숨을 내쉬며 문을 나섰다. 그는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일이나 잘하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김경비는 천천히 노트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 남아 있었다. 그는 문득 노트에 적힌 글귀를 읽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글로 돈을 벌 수는 없을지 몰라도 나를 버티게 해준 건 이 글이었지. 그날 저녁 김경비는 경비실 구석에 앉아 펜을 들어 또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가 쓴 문장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속에는 하루의 피로와 잔잔한 감정들이 녹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글을 통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몰랐지만 단지 쓰는 행위 그 자체로 위안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글은 곧 우연히 발견되며 예상치 못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에 사는 지민이 경비실 근처를 지나가다 우연히 쓰레기통 위에 놓인 노트를 발견했다. 지민은 문예잡지사의 편집자로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문학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다. 그녀는 업계에서 수년간 다양한 작품을 다뤄오며 문학적 안목과 비평 실력을 인정받아 신뢰받는 인물이었다. 그 노트는 관리소장이 쓸데없는 낭비야라는 말을 남기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었다. 지민은 호기심에 노트를 집어 몇 페이지를 넘겨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곧 글 속의 깊이와 감정에 압도되었다. 뭐야? 이게 너무 좋잖아. 이건 그냥 좋은 게 아니야. 진짜 작가의 글이잖아. 지민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문장의 간결함 속에 깊이 있는 통찰과 지나칠 법한 일상에 깃든 따뜻함이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글 속에서 떠오르는 감정과 이미지를 느꼈다. 이런 글은 몇 년에 한 번 발견하기도 힘든 수준이야. 누가 재능을 왜 감추고 있는 거지? 하지만 지민은 곧 깨달았다. 이 노트에는 이름도 단서도 없었다. 글쓴이가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훌륭한 글을 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분명 대단한 사람일 거야. 이런 글을 그냥 방치해 둘 순 없어. 지민은 그날부터 글의 주인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먼저 아파트 주민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혹시 이 글 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쓴 건지 아세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비슷했다. 글쎄요. 처음 보는데요. 이 아파트에 그런 글을 쓸 사람은 없을 텐데요. 지민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를 돌며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났다. 경비실 근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에게도 물었다. 그러던 중 한 중년 남자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그 노트요. 전에 관리소장이 뭔가 쓰레기통에 던지더니 혼자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 노트가 맞을 수도 있겠네요. 지민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관리소장을 찾아갔다. 그는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지만 그런 건 왜 묻는 거야? 별거 아닌 노트일 텐데 라며 관심 없는 척했다. 지민이 계속해서 노트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단호히 별 볼 일 없는 글이야.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였어 라고 말을 자르며 넘어가려 했다. 사실 그 노트 김경비가 쓴 거야. 관리소장은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냥 혼자 낙서하는 수준이야.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할 만한 건 아니지. 그래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았던 거고. 지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토록 아름다운 글이 아파트 경비원이 쓴 것이라니. 그녀는 즉시 경비실로 달려갔다. 지민은 노트를 들고 경비실로 들어갔다. 김경비는 자신의 노트가 없어진 것을 알고 경비실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표정에는 다급함이 가득했다. 그 순간 지민이 경비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다. 김경비는 문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민 씨, 무슨 일이세요? 이거 정말 김경비님이 쓰신 거예요? 완전 대단한데요? 김경비는 당황한 듯 말했다. 그냥 끄적거린 겁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혼자 보려고 쓴 거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고 지민은 그의 눈에 담긴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이 글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았는지 스스로도 모르는 척하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한테 꼭 보여줘야 해요. 이거 책으로 내도 될 정도로 멋져요. 지민의 말에 김경비는 미소 대신 쓸쓸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이건 그냥 내 생각을 적은 거지.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게 아니야. 김경비님 정말 이 글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글에서 경비님의 진심을 느꼈어요. 그 진심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어요. 진심이라. 김경비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을 정리하려고 쓴 것뿐이야. 지민은 다시 한번 설득하려 했지만 그의 굳은 표정을 보고 멈췄다. 결국 그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고 노트를 다시 넣었다. 그 손길은 마치 무언가를 소중히 감싸려는 듯 조심스러웠다. 그 글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운 듯 그의 표정에는 망설임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는 이 글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글이 세상에서 조롱받거나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주저하게 했다. 그에게 글쓰기는 살아온 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그 시작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다. 김경비가 학창시절 처음으로 글쓰기에 눈을 뜨고 자신의 시를 학교 신문에 게재했던 날이었다. 그 글은 당시 그의 열정과 진심이 담긴 작품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선생님과 친구들의 칭찬이 아닌 비웃음과 조롱이었다. 얘들아 이거 봐. 이제서 내가 김동식이라니 웃기지 않냐? 글은 멋있긴 한데 동식이가 썼다고? 설마 표절한 거 아니야? 심지어 그의 담임 선생님마저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동식아, 이런 글을 쓸 줄은 몰랐구나. 근데 너 혼자 쓴 거 맞아? 어딘가에서 본 걸 옮긴 건 아니고? 그 순간 김경비, 아니 김동식의 심장은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진심이 담긴 글이 의심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상처는 이후 2번 더 그를 깊이 아프게 만들었다. 첫 번째는 대학교 신문사에 글을 투고했던 일이었다. 그는 익명의 이름으로 글을 보냈지만 편집장과 기자들 사이에서 너무 감상적이고 수준 낮은 글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심지어 편집장이 공개적으로 그 글을 예시로 삼으며 강의에서 비판을 했다. 이런 글은 그냥 일기장에나 적어야지. 독자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동식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던 것을 다행으로 여겼지만 동시에 깊은 수치심에 사로잡혔다. 두 번째는 성인이 되어 회사에 다니던 시절이었다. 그가 동료들과 더 친해지고 싶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을 때였다. 글은 일상 속 작은 행복과 깨달음을 담은 내용이었지만 동료들은 그의 글을 두고 웃음거리로 삼았다. 이 사람, 회사 다니면서 글쟁이라도 될 생각인가 봐. 좀 오글거리는 거 아니야? 라는 농담들이 그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그는 게시판에 올라간 글을 삭제하고 이후로는 글쓰기를 더욱 비밀스럽게 했다. 이후 그의 글은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는 채 공책 속에 묻혀갔다. 그는 그때의 경험이 남긴 상처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글은 나만을 위한 거야.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면 이 글은 상처받지 않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그의 글이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는 없을까? 그런 질문들이 그의 가슴 속에서 작게나마 불씨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는 결국 글을 다시 서랍 안으로 밀어넣었다. 안전한 곳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러나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몰래 몇 개의 문장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글이에요. 이걸 보세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라는 글과 함께 올리며 조심스럽게 반응을 살폈다. 게시물이 올라가자마자 지민의 팔로워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이 글 진짜 좋다. 어디서 이런 글이 나오지? 작가분이 누군지 꼭 알고 싶어요.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몇몇은 개인 메시지로 글쓴이의 정체를 묻기도 했다. 지민은 이 글이 단순히 인터넷상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자신의 동료 편집자들에게도 노트에서 발췌한 글 몇 구절을 보여주었다. 이 글 정말 특별하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찾던 새로운 작가일지도 몰라요? 한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건 단순히 글 잘 쓰는 수준이 아니야. 글쓴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느껴져. 진짜 작가야. 이후 지민은 문예창작 모임에 참석하며 글을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이 글을 쓴 분을 제가 아직 만나진 못했지만 이 글에서 느껴지는 감동은 꼭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낭독이 끝난 후 모임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글쓴이를 만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글을 쓴 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네요. 지민은 점점 글의 주인을 찾고 그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인터넷과 주변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글쓴이를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갔다.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글 진짜 좋다. 어디서 이런 글이 나오지? 작가분이 누군지 궁금해요. 등의 댓글이 달리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며칠 뒤 관리소장조차 주민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글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 경비원이 그런 글을 썼다고? 이거 정말이야? 그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결국 직접 글을 읽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민을 불러 말했다. 김경비 말이야. 사실 어제부로 일을 그만두셨어. 내가 너무 몰아붙였나 싶기도 한데 뭐 어쨌든 여기 없으니 직접 찾아가 보라고. 지민은 충격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비님이 갑자기 그만두셨다고요? 어디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관리소장은 잠시 망설이다. 김경비의 전화번호를 적어 건넸다. 이 번호로 연락해봐. 아마 집에 계실 거야. 지민은 번호를 받아들고 바로 전화를 걸었다. 김경비님, 저예요. 지민이에요. 할 말이 있는데 잠시 뵐 수 있을까요? 통화 끝에 약속을 잡은 지민은 김경비를 만나러 갔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김경비의 얼굴은 어딘가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그의 손엔 펜과 노트가 있었다. 지민은 그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경빈이, 이 글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아세요? 그녀는 SNS에 올라온 댓글들과 반응을 보여주며 말했다. 경비님의 글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울림을 주고 있어요.
제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김경빈은 지민의 말을 들으며 눈이 조금씩 흔들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네, 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줄은 몰랐어. 그런데 정말 내가 계속 써도 괜찮을까? 그동안 난 너무 많은 실패와 상처를 겪었어. 글이 나한테는 위로였지만 세상은 나한테 상처만 줬지. 지민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그러다 그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경비님, 지금도 이렇게 글을 읽고 감동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세상엔 냉정한 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경비님의 글을 통해 힘을 얻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경비님의 글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민은 SNS 댓글들을 스크롤하며 보여주었다. 여기 보세요. 이 글 읽고 정말 위로받았습니다. 이 글을 쓴 작가님이 누구인지 꼭 알고 싶어요. 이런 말들이에요. 이건 단순히 칭찬이 아니라 경비님의 글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김경빈은 손끝으로 자신의 노트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어딘가 깊은 갈등과 고뇌가 엿보였다. 결국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말 이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나도 다시 용기를 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릴 거야. 나한텐 아직 그럴 자신이 없어. 지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경비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울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비님의 글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꼭 보여드릴게요. 그 후 지민은 본격적으로 김경비를 돕기 시작했다. 우선 그의 글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다듬을 계획을 세웠다. 경비님, 이 글들을 하나로 묶어보는 건 어떨까요? 테마별로 정리하면 책으로 만들기에도 좋을 거예요. 김경빈은 여전히 주저했지만 지민의 열정에 조금씩 설득되었다. 그는 오래된 노트와 메모들을 꺼내며 말했다. 이건 그냥 그때그때 적은 거라 연결도 안 되고 엉성할 텐데.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글의 진심은 이미 충분히 전달되고 있어요. 제가 도울 테니 함께 만들어봐요. 지민은 김경비를 안심시키며 그의 글 속에서 보석 같은 문장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지민은 글의 편집뿐 아니라 출판 과정에 필요한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동료 편집자들과 출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김경비의 글을 검토할 기회를 만들었다. 이건 단순한 에세이가 아니에요. 삶의 깊이를 담은 진짜 이야기예요. 동시에 지민은 경비님을 위해 작은 독서 모임을 준비했다. 우선 사람들이 직접 글을 들어보면 더 큰 반응이 올 거예요. 경비님, 한 번만 용기를 내주세요. 독서 모임 당일, 김경비는 긴장된 표정으로 등장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이 직접 고른 몇 개의 글이 담긴 노트가 들려 있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안정되고 글 속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기 시작했다. 모임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감동을 표현했다. 한 참석자는 말했다. 이 글은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이런 글을 읽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해요.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경비님 보셨죠? 사람들은 경비님의 글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제 세상에 보여줄 준비를 해봐요. 김경비는 마침내 지민의 도움과 응원 속에서 책을 출간하기로 결심했다.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그의 첫 책이 세상에 나올 준비를 시작했다. 책 제목은 노트 속 이야기로 그의 삶과 일상의 이야기를 담았다. 출간 후 책은 예상보다 큰 반응을 얻었다. 초판이 출간되자마자 입소문을 타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서점 직원들은 요즘 이 책이 가장 핫한 책이에요. 진심이 느껴지는 글이라 독자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고 있어요. 라며 판매를 독려했다.
SNS에는 독자들의 리뷰가 끊이지 않았다. 이 책은 단순한 에세이가 아니에요. 마치 누군가 내 마음을 읽고 글로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김경비님 덕분에 제 일상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라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출판 기념회에서는 독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그의 삶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그를 응원했다. 한 독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김경비님, 저는 당신의 글에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그때 관리소장이 조용히 행사장에 들어섰다. 처음엔 뒤편에서 눈치를 살피던 그는 마침내 무대로 나와 김경비에게 다가갔다. 관리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김경비님, 아니, 이제는 김 작가님이라 불러야겠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어요. 경비 일을 하시면서 글을 쓰신다는 게 한낱 취미나 시간 낭비라고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고 나서야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동했습니다. 김경비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관리소장의 손을 잡았다. 소장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제 글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민 씨와 여러분 덕분에 제게도 이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관리소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앞으로 당신의 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경비는 그의 진심 어린 태도를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관리소장은 행사장을 떠났고 두 사람의 대화는 조용히 막을 내렸다. 그날 김경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인간적인 교감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김경비는 무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건 제 글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도와준 지민 씨 덕분입니다. 글을 쓴다는 건 제 삶을 다시 살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이보다 큰 행복은 없을 겁니다. 그 후 그는 여러 독자들과 만남을 이어가며 작가로서의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지역 문학 모임에서 강연을 열어 자신의 글을 쓰게 된 계기와 글 속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눴다. 저는 경비라는 직업을 사랑하지만 글쓰기는 제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었습니다. 라는 그의 말에 청중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학상 후보에 오른 이후 그는 문단에서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킨 작가로 주목받았다. 그의 책은 현대 사회의 소외된 삶을 섬세하게 다뤄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김 작가님의 글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대변합니다. 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그는 북토크와 사인회에서 독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한 독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작가님 글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방의 작은 도서관에서도 그는 청소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글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의 말은 청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의 책은 해외에서도 주목받아 몇몇 언어로 번역되었고 그는 국제문학 포럼에 초청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글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김경비는 여전히 펜을 놓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언제나 새로운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그는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있었다.